안녕하세요. 우원이오입니다. 저번 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바빠서 쇼츠로 대충 넘겼는데 최대한 영상을 빠지지 않고 올려보도록 할게요.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매번 때려칠까 고민하는데 하필 오늘 제 일하는 곳에서 웬 모르는 한국분이 제 구독자라고 안 했다. 제 영상을 봤다고, 알고리즘에 올라와서 제 영상을 봤다고 먼저 말씀을 걸어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좀, 그래도 이 유튜브를 계속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근황은 저번에 제가 차를 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차를 한 3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3주 차를 판다고 마음을 먹고 3주 뒤에 판매를 완료해서 이제 차량 관련된 모든 해야 될 거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차가 없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차량 판매를 마쳤다. 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주제인데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얘기할 주제는 제가 원래 스폰서 비자를 통해서 이제 영주권 신청하고 할 계획이었는데 어찌됐건 이제 이 회사에서 스폰서 비자를 받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네, 파트너 비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일부러 좀 영상이 너무 무거워 보이는 건 싫어서 좀 가볍게 얘기를 할게요. 제 고민은 엄청나게 무거웠습니다, 항상. 근데 뭐 이제 남들이 보면은 이제 쟤는 왜 갑자기 또 갈 때처럼 변심을 해서 또 딴소리를 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제는 사실 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살짝 건넜습니다. 최근에 이제 법무사 상담을 마쳤고 서류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파트너 비자를 하게 되었냐? 파트너 비자를 왜 신청하려고 하냐? 할 말이 많은데 최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 항상 이 대본을 짜지 않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네요. 우선은 원래 계획은 스폰서 비자를 하면서도 이제 당연히 여자친구랑 교제를 하면서 그런 계획이었는데 굳이 스폰서 비자를 안 하고 파트너 비자를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파트너 비자를 들어가는 이유는 우선 최근에 저희가 일하는 곳에서 제가 일하는 공장에서 뭐 사실 작년 말부터 지금 현재 최근까지 계속 이제 중국인 친구들을 엄청나게 데리고 오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482 비자로 데리고 오고 있어요. 482 이제 스폰서 비자 제가 하려던 걸로 이제 데려오고 있는데 이 얘기가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인력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을 더 데리고 왔겠죠. 근데 문제는 482 비자로 데리고 왔다. 이게 482 비자가 최대 4년짜리 비자인데 이 482 비자를 받는다고 해서 꼭 영주권을 얻는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82 비자를 받고 기간을 충족해서 일을 하면 회사와의 컨펌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표현이 더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82 비자를 준다고 해서 영주권을 무조건적으로 받는 게 아니다. 근데 지금 회사에서 중국인 친구들을 저렇게 대거로 끌고 왔다. 이 얘기는 즉 비자 장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일하는 분들도 저랑 이제 같은 생각을 하시긴 하는데 저도 원래는 이제 가만히 그냥 사실 모든 준비를 마쳤거든요. 482 비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기술 심사나 영어나 다 준비가 되어 있던 상태인데, 그래서 원래는 내년 26년 1월이나 2월 달에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신청이 들어가는 그런 수순이었는데, 중국 애들을 엄청나게 끌고 오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 생각을 좀 달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듯이 약간 비자 장사의 느낌이 강해져서 이 친구들도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영주권을 신청하고 할 텐데, 이거를 과연 회사에서 이 친구들을 전부 다 해주냐? 저는 거기서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에서는 아직 482 비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승인받은 케이스가 아직은 없어요. 가장 빠른 분이 이제 내년 상반기에 신청을 들어가실 텐데, 당연히 이제 초반에 482 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영주권을 초반엔 주겠죠. 안 그러면 이제 다른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을 다 도망가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중국 애들을 데리고 오고 나서 또 발견된 문제가, 이 친구들이 진짜 기술자 친구들이 아니라 그냥 진짜 얘는 어떻게 왔나 싶을 정도로 영어도 못하거든요. 영어 점수는 어떻게 땄는지 싶을 정도로 정말 그런 친구들을 482 비자로 데리고 왔다. 그래서 이 공장의 프로세싱이나 좀 운영적인 측면이 정말 안 그래도 고된 일인데 너무 고되게 만들었어요, 지금. 근데 이게 뭐 사실 일 고되고 뭐 못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저의 핵심은 제가 원래 482 비자를 받으면은 제 계획은 그냥 계속 발굴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관리자나 좀 다른 이제 관리직의 일을 해보자, 이게 제 목표였는데, 이 회사의 지금 상황과 또 회사의 비전을 보니까 제가 관리자가 되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뭐 물론 엄청나게 싸워가면서 쟁취하면은 또 가능할 수야 있겠지만, 그 과정들이 사실 저한테 있어서는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조금 슬픈 얘기지만 이게 중국 애들이 지금 많이 데리고 왔다 했잖아요. 벌써 중국 애들을 관리자로 몇 명 두려고 하는 그런 낌새들이 보여서, 이게 뭐 실력에 상관없이 좀 그 나라 친구들이 이제 많으니까 그 나라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이제 얘네는 관리자를 좀 뽑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전에 필리핀 친구들이 그랬고. 그래서 이게 뭐 실력으로 관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는데, 지금 그런 기회조차 지금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이 관리자가 되면 당연히 저는
발굴을 할 수가 없겠죠. 관리를 해야 되니까. 발굴을 저는 할 줄 아니까 저를 계속 발굴해 두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몇 번 이제 좀 벗어나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에 그 새로 들어온 중국 애들이 너무 못한다는 이유로 저를 계속 약간 짬통이죠, 그냥. 약간 중소기업이 이렇다는데 이게 제가 열심히 하면은 날개를 달아주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저를 작게 만드는 그런 식의 지금 운영진들이 운영을 그따구로 하고 있어서 좀 제가 원래 관리자를 하려고 했던 목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회사 비전 자체도 이 회사가 성장하겠다 약간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생산량에 맞춰진 그런 회사라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네요. 뭐 물론 이 비자를 스폰서 비자를 받고 뭐 다른 데로 이직할까 이런 고민도 했었어요. 다른 데 연락도 해보고 연락하니까 뭐 넘어와도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다른 곳이라 해봤자 이제 저는 빅토리아니까 빅토리아 내에서만 이제 좀 알아보고 찾아봤는데 빅토리아 주가 호주에서 육가공 공장이 다른 주들에 비해 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퀸즐랜드나 뉴사우스 웨일즈 쪽 이쪽은 사실 전 잘은 모르겠어요. 전 제가 해본 것만 얘기하고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빅토리아 주에서 제가 알아본 상황으로는 다른 데도 좀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회사 이직을 할 거면은 뭐 퀸즐랜드나 정말 그 육가공 공장이 많은 곳으로 아예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또 어떤지 제가 또 알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또 이직하는 거 자체가 사실 그리 좋은 모양새는 아니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중국 애들이랑 이제 4년 내내 일을 하다가 중국인 친구들도 영주권 못 받고 뭐 저도 못 받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이거를 정말 또 뼈저리게 느낀 게 최근에 어느 공장에서 30명 정도가 사파리 비자 끝나고 귀국을 했답니다.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쪽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거지만 근데 이 얘기를 사실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사파리 비자를 결심을 하고서 계속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좀 많은 분들이 사파리 비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가 그리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파리 비자를 받은 분들은 많은데 거기서 영주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또 다른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과반이 넘는 수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거나 아니면 또 사파리 비자로 또 일을 하거나 뭔가 이 계약 조건에 있어서 굉장히 좀 더러워지는, 이 회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워지는, 영주권을 준다 한들 이 회사는 당연히 이 사람을 계속 본인 회사에서 일을 하게 해야 유리하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회사의 재량이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게 좀 무서운 얘기인 게 그때 4년이 지나고 나서 회사가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제가 뭐 카드라는 게 없잖아요.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 있고 뭐 막 소송 걸고 싸울 수도 없고 근데 그 4년을 위해서 또 회사와의 그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까라는 대로 다 까야 되는 그런 진짜 노예 비자가 돼버리는 거죠. 4년 동안 딱 뭐 좀 잘 보여야 되고 뭐 그럼에도 또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모든 걸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파리 비자를 받는 것까지는 지금까지 이제 정말 잘 해왔는데, 이게 영주권 받는 거에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구나.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제가 있는 회사에서는 비자 장사를 시작하는 상황이 와버려서 높은 확률로 제 생각에는 여기서 내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더군다나 또 관리직도 지금 꿈도 못 꿀 판이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저는 중간에 뭐 안 돼서 포기한다 뭐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진짜 갈 때까지 가본, 할 때까지 해본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정점을 찍었고, 저는 제 생각으로는. 근데 그 상황에서 저의 플랜을 또 변경을 하게 되었네요. 뭐 회사에서는 해주겠다고 하는데,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니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나에게 굉장히 리스크가 될 수 있겠다. 이게 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음에 또 제가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더 많은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회사에 대한 얘기도 사실 더 자세하고 더 세세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것도 또 너무 길어질까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 근황은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